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30평짜리 신축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대략 20억 원에서 30억 원, 아니 그 이상 호가하는 엄청난 재산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 손에 들린 아주 조그만 양파처럼 생긴 식물 뿌리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거랑 그 아파트랑 맞바꾸자고요. 네, 미친 사람 취급하고 당장 경찰 부르시겠죠? 당연합니다.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 국민이 단체로 무엇에 홀린 듯이 말이죠. 집 한 채, 배 한 척,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겨우 꽃 한 송이. 정확히는 언제 꽃이 필지도 모르는 식물 알뿌리 하나를 사려고 아귀 다툼을 벌였던 시절.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품 경제, 버블의 시초라고 불리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파동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기이하고 허망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질 때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현장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630년대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지금의 미국, 아니 그 이상가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치르면서도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전 세계의 무역을 싹쓸이하고 있었죠. 암스테르담 항구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향신료, 비란, 도자기 같은 진귀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였고 돈이 넘쳐나다 못해 썩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졸부가 된 상인들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돈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내가 남들보다 더 우아하고 세련돼 보일까? 벼락부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죠. 으리으리한 저택도 짓고 값비싼 그림도 걸어봤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오스만 제국,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건너온 묘한 꽃이 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튤립이었죠. 사실 튤립은 그 전까지 유럽에 없던 꽃이었습니다. 터번을 쓴 신비로운 동양의 이미지, 꽃이 피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색감. 이 꽃은 순식간에 네덜란드 상류층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식물 애호가나 부유한 귀족들의 고상한 취미였습니다. 내 정원에 희귀한 튤립이 피었다는 건 곧 나의 부와 안목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묘한 심리가 발동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더 희귀한 것을 갖고 싶은 욕망 말이죠. 튤립은 씨앗을 심어서 꽃을 보려면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걸립니다. 하지만 알뿌리, 즉 구근을 심으면 그해 봄에 바로 꽃을 볼 수 있고 모구에서 자구, 그러니까 새끼 알뿌리가 나와 번식도 가능했죠. 그런데 아주 가끔 멀쩡하던 튤립에서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빨간색 꽃잎에 하얀색 줄무늬가 불꽃처럼 퍼지거나 보라색에 노란색 점이 박히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든 튤립입니다.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신이 내린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든 튤립, 즉 브레이킹 튤립은 100개를 심으면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했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문 원예가들끼리 거래되던 것이 점점 일반 상인들, 나중에는 빵집 주인, 굴뚝 청소부, 하녀 할 것 없이 너도 보나도 튤립 시장에 뛰어듭니다. 왜냐고요? 돈이 되니까요. 어제 100원 주고 산 알뿌리가 오늘 200원이 되고 내일은 500원이 되는 걸 눈앞에서 보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1636년이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갑니다. 실물 거래로는 도저히 수요를 맞출 수가 없으니 이제는 선물 거래가 등장합니다. 아직 땅속에 묻혀 있어 캐내지도 않은 알뿌리, 아니 심지어 앞으로 생길 자구까지 미리 계약서를 쓰고 사고 파는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걸 바람을 사고 파는 장사, 즉 빈트 한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체는 없고 종이 쪼가리만 오가는 그야말로 허공에 떠 있는 거래였죠. 술집이나 여관은 밤마다 임시 거래소로 변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계약서를 쓰고 웃돈을 얹어 그 계약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알뿌리 하나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며 부자가 됐다고 떠들고 다녔죠. 그럼 당시 튤립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비쌌길래 이러는 거냐 감이 안 오시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최고급 품종의 알뿌리 하나 가격이 무려 10,000길더, 어떤 기록에는 5,000길더에서 10,000길더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당시 숙련된 목수의 연봉이 250길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4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일해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비교해 드릴까요? 당시 2,500길더면 밀 27톤, 호밀 50톤, 살진 황소 3마리, 살진 돼지 8마리, 양 12마리, 와인 2드럼, 맥주 4통, 버터 2톤, 치즈 450kg, 침대 세트, 옷 한 벌, 은잔 하나를 몽땅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는 이것들의 2배, 3배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암스테르담 운하변에 있는 대저택 한 채와 맞먹는 가격이었죠. 양파만 한 알뿌리 하나가 말입니다. 재밌는, 아니 웃지 못할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선원이 무역선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짐짝 위에 놓인 양파 같은 걸 발견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천거절임을 즐겨 먹는데 곁들여 먹으면 딱 좋겠다 싶어서 껍질을 까고 아작아작 씹어 먹었죠. 나름 맛이 괜찮았나 봅니다. 잠시 후 짐 주인이 나타나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선원이 먹어치운 건 양파가 아니라 선장의 1년치 봉급보다 비싼 최고급 튤립 알뿌리였던 겁니다. 결국 그 선원은 절도죄로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내가 먹은 게 그렇게 비싼 건 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죠. 또 영국의 한 식물학자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탁자 위에 놓인 튤립 구근을 보고는 이게 무슨 양파인가 싶어 해부용 칼로 쓱싹쓱싹 잘라보았답니다. 친구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했는데 그 구근이 바로 당시 시세로 4,000길더짜리였다고 하죠. 자,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니 영원해야만 했던 이 광란의 파티는 1637년 2월 3일 아주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장소는 알크마르라는 도시의 한 경매장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경매사가 튤립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조금 낮춰서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공포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더 이상 사줄 호구가 없네? 누군가 사줘야 가격이 오르는데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샀거나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너도 나도 팔겠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집 한 채 값이었던 튤립은 하루아침에 양파 가격, 아니 그보다 못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계약서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튤립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망했고 튤립 한 돈으로 노를 즐기려던 사람들도 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죠. 사람들은 법원으로 달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계약대로 돈을 내놓아라.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와 법원은 아주 냉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도박 빚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사실상 정부가 손을 떼버린 겁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화려했던 황금시대의 뒷골목은 실업자와 노숙자로 넘쳐나게 됐죠. 물론 최근의 역사학자들은 튤립 파동이 네덜란드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겪었을 절망과 박탈감 그리고 탐욕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400년 전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나요? 저 꽃 따위가 뭐라고 집을 팔고 빚을 내나 싶으신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최근의 비트코인 열풍과 부동산 폭등까지. 대상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라는 속삭임. 가치보다 가격을 믿는 맹신.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난 뒤에 허무함까지 말이죠. 튤립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투기하지 말라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순간 나의 이성은 마비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의 그 아름다운 줄무늬가 사실은 바이러스 때문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미친 듯이 쫓고 있는 대박의 꿈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은 아닐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덩달아 욕망하고 있는 껍데기는 아닌지 말입니다. 400년 전 암스테르담의 운에 버려졌던 수많은 튤립 알뿌리들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튤립은 무엇입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튤립의 꽃말 중에 헛된 사랑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투자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헛된 사랑이 아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